네, 안녕하세요. 푸드테크와 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양진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푸드테크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과 그리고 푸드테크 기술과 관련된 법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의식주 중에 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 지금 최근에 나와서는 즐기는 문화로 발전을 했고요. 잘 먹기 위한 기술, 그리고 잘 먹이기 위한 기술이 AI 기술과 만나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IT, BT,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되고 있고요. 그 예로 식물성 대체 식품, 식품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제조 공정의 자동화, 온라인 제품 유통 플랫폼, 무인 주문기, 서빙, 조리 배달 로봇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식품과 기술의 융합인 푸드테크를 통해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법률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푸드테크의 협의의 개념으로는 신식품 개발, 제조 및 유통의 효율화, 외식, 부산물 처리 5개 분야가 있고요. 광의로는 ICT 기반 농업 생산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합니다. 에그리테크가 더 넓은 범위이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 푸드테크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생산, 유통, 소비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지고요. 생산에서는 신식품 개발, 식품 제조, 유통에서는 식품 유통, 소비에서는 외식 서비스 처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생산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 특허,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것,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등을 잘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할 것 등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유통과 소비 중 외식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로봇 관련된 로봇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관련된 것인데 이것에는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중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이 처리 과정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로 또 보호를 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 현황입니다. 이것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향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3대 추진 전략 중 3번으로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드테크 관련해서 기존의 법률이 있긴 하지만 푸드테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따 그 발의 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준 정비라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푸드테크 관련 각종 규격과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이 고루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로봇 등 푸드테크 관련 기준 규격이 아직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크게 표시기준, 안전기준, 신기술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시기준의 경우에는 표시광고 관련, 그 다음에 안전기준의 경우에는 식물성 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신소재 등 푸드테크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서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해진 식품 유형이 없기 때문에 두류 가공품, 곡류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식약처의 유권 해석으로 식물성 등을 병기할 경우에 대체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식품이나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를 허용할지, 소비자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배양식품 관련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개발을 하는 것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EU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구 식품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인 식판전 협의를 신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관련해서 로봇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푸드테크 관련된 로봇으로는 인공지능 셰프 로봇, 키오스크와 연동된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로봇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좀 그 푸드테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그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조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2조 10호에서는 보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보시면은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 이동 로봇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보행자의 개념에 실외 이동 로봇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8조에 의해서 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의 의무라고 해서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실외이동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실외이동 로봇의 운용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된다. 2항에서는 실외이동 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 로봇의 운용장치를 도로교통 상황과 실외이동 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 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외이동 로봇은 서빙 로봇이 될 수 있고 조리 로봇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로봇들을 그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로봇을 활용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외이동 로봇 운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것을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실외이동 로봇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의 과실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서 푸드테크 관련 규제 완화 및 기술 투자를 확대했고요. EU에서는 호라이즌 2020을 통해서 대체 단백질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식료, 농업, 농촌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서 푸드테크 산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내의 푸드테크 관련 법으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정부 개정 법률안이 있고요. 아직은 지금 시행되지 않았지만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 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 처음으로 푸드테크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병도 의원안, 이달권 의원안 두 개가 지금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정부 개정 법률안을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 공포가 됐고요. 2024년 2월 17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아주 최근에 공포된 핫한 법률인데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정부 개정 법률안은 제명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 이렇게 좀 많이 변경이 됐고요. 식품의약품 등의 정의에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혁신의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보시면 2조의 2호에서 그 규제과학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가, 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 방법 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규제과학 혁신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래 보시는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식품의약품 규제과학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법률안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달권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 두 개가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이달권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면서 한병도 의원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식품 산업과 첨단 혁신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2조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지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호에서는 푸드테크란 식물 기반 식품,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첨단 혁신 식품 기술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하면서 시책을 수립할 것을 의무를 정하고 있고요. 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으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의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내 동향과 발전 전망, 그리고 통계 작성 관리, 푸드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원, 푸드테크 산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명도 의원안에서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조에서는 시행 계획을, 6조에서는 실태 조사와 통계를, 7조에서는 푸드테크 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8조에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한병도 의원안의 구조인데요. 창업 지원에 대해서 또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과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14조에서는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달건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건 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규제 개선의 신청 등인데요.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건 의원안에서는 그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위원회가 규제 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병도 의원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률들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겠지만 거의 정의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큰 변화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곧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푸드테크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푸드테크는 개인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품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발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플랫폼 1:1 맞춤 건강 식단 제한 서비스 등이 전부 개인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고령자의 저장 능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 저장 및 연화 능력에 따른 맞춤형 식이 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AI 기반 소비자 맞춤형 3D 식품 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활용되려면 누구나 그 공통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식품 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 식품 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동공 데이터 포털에 개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화면에 보시는 맨 오른쪽 편에 통합식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이 전부 이제 표준화되어서 공개가 됐는데요. 식품 코드, 식품명, 영양성분, 출처 코드, 출처명, 데이터 출처 등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향후 6만 건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푸드테크가 1:1 맞춤 서비스가 되려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푸드테크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나 질병정보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반 정보와 별도로 민감정보를 특별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개인정보를 그 동의를 받는 것과 별도로 민감정보를
그 표시를 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 주체에게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 고지해줘야 되고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수집 및 위용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처리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의 그 중심 설계 원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보시면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이렇게 6가지 원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거의 비슷하지만 AI에 관련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이제 투명성은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하는 것. 공정성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해서 사회적 차별, 편향 등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아까 전문가 세션 처음 부분에서 생성 AI 부분에서 뭐 환각 효과, 편향성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AI의 그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서 결과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성별, 연령, 지역, 국가,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만 푸드테크의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예, 특이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차별이 생기는 연령,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약간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가 이 점에서 약간 다른 개인정보 처리와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AI와 푸드테크가 결합되면서 방대한 그 식품 관련 또는 개인에 관련된 사생활이나 뭐 그 건강 정보나 질병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공개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 권장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법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푸드테크 기술의 보호입니다. 이 지금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10대 기술이 핵심 기술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KRC 신기술 인증제도,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도 등입니다. 이 중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해서 정부가 신기술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인증이 되면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 연구개발산업 선정 시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푸드테크 기술에 관한 그런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관해서 약간 쟁점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 등록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푸드테크의 협의의 5단계, 신기술 개발, 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 서비스, 사후 처리 등 이 5가지 단계에서 만약에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특허 등록을 해서 그 특허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특허권도 될 수 있고 실용신약권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허로서 등록되지 못하는 나머지 것들을 영업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업비밀에는 이제 기술정보, 경영정보가 있는데 기술정보로서 설계 도면, 제조 공정, 배합 비율, 연구개발 계획, 전략 보고서, 실험 일지, 실험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이 거의 다 포함이 되고요. 특허된 내용, 일반 기술 말고 특허 노하우, 기술 노하우 등도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됩니다. 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유출 금지, 뭐 사용 금지 등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 뭐 직원이나 뭐 어떤 협력업체 등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문서로서 회의록, 업무보고, 인사기록 등도 다 그 보호가 될 수가 있고요. 기타로서 상표권 브랜드 관련된 상표권, 제품 관련된 상표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제품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미리미리 도안 상표나 그 글자 상표 전부 다 그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캐릭터 등에 대한 디자인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등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은 꼭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 위원회에 그 등록하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록하실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방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아니면 홍보물을 모방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폐기 청구 등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써있진 않지만 앞서 계속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기업의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통해서 보호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성과물로 인정이 돼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가지고 계신 개인정보도 그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신 이후에는 철저히 관리하실 것이 요구되고, 특히 민감정보와 같이 좀 특별한 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관리에 관련된 문서를 정비하신 등의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푸드테크 관련된 기술에 관한 법률 기본적인 내용과 푸드테크 관련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